안녕하세요. 5월 미국 소비자 물가 지수 CPI 자료가 나왔는데 시장이 잠시 환호했죠? 네, 맞아요. 예상보다 훨씬 안정적인 수치였으니까요. 그렇죠. 그런데 저희가 받은 여러 분석 보고서를 좀 꼼꼼히 뜯어보니까 이게 표면 아래 흥미로운 지점들이 꽤 있더라고요. 아, 어떤 점들이죠? 특히 모두가 걱정했던 뭐랄까, 관세 폭탄 이거요. 이게 어디로 사라진 건지 오늘 이 미스테리랑 진짜 의미를 좀 같이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네, 그 부분이 이번 지표의 핵심 질문 중 하나죠. 겉으로는 물가가 잡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 관세 효과가 아직 본격적으로 반영되지 않았을 가능성, 이걸 배제할 수가 없거든요. 이번 분석 정말 파고들 내용이 많습니다. 네, 맞아요. 그럼 먼저 숫자부터 좀 볼까요? 5월 CPI랑 근원 CPI 모두 전월 대비 0.1% 상승에 그쳤어요. 이게 시장 예상치를 밑돈 건데 특히 주목할 건 식품, 에너지, 주거비까지 팬 그 슈퍼코어 CPI 상승률. 이게 0.06%로 작년 6월 이후 가장 낮았다는 점이에요. 이건 그만큼 물가의 어떤 기저 압력이 생각보다 약하다 이런 신호로 봐도 될까요? 네, 정확합니다. 그 지표는 특히 서비스 부문의 좀 근원적인 물가 압력을 보여주는데 이게 크게 둔화됐다는 건 상당히 긍정적인 신호죠. 그리고 4월에 이어서 2달 연속 예상치를 밑돈 것도 물가 안정에 대한 기대를 좀 높이는 부분이고요. 근데 여기서 정말 좀 이상한 건 모두가 관세 때문에 오를 거라고 봤던 자동차 가격이에요. 아, 그렇죠. 신차는 전월 대비 0.3% 느리고 중고차는 0.5%나 떨어졌어요. 중고차는 심지어 석 달 연속 하락했고요. 아니 관세 부과 발표까지 있었는데 어떻게 가격이 내릴 수가 있었던 걸까요? 이게 좀 미스테리예요. 몇 가지 시나리오를 좀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가장 유력한 건 기업들이 관세 인상 발표 직후에 서둘러서 재고를 미리 확보했을 가능성입니다. 아, 선구매 효과 같은 거군요. 네, 일종의 그런 거죠. 또 그 관세 시행 시점이나 실제 부과 강도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가격 전가를 좀 미루고 있을 수도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어쩌면 수요 자체가 좀 둔화되면서 기업들이 뭐랄까 울며 겨자 먹기로 비용 상승분을 그냥 흡수하고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군요. 실제로 5월 공급망 압력 지수가 소폭 오르긴 했는데 아직은 그래도 비교적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거든요. 아, 그러니까 기업들이 아직은 좀 버티고 있거나 아니면 미리 대비를 했거나 그것도 아니면 수요가 좀 약해서 올리고 싶어도 못 올리는 그런 상황일 수 있다. 이 말씀이시네요. 네, 맞습니다.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했을 수 있죠. 근데 상품과 달리 서비스 물가는 여전히 좀 끈적끈적한 그 스티키한 모습이에요. 네. 전년 대비 상승률, 에너지 서비스 제외하고 보면요. 이게 3.6에서 3.7% 수준에서 잘 안 내려오고 있는데 이건 왜 그런 거죠? 서비스 물가는 원래 좀 느리게 움직이는 건가요? 맞습니다. 서비스 물가는 아무래도 인건비나 장기 계약 이런 거에 영향을 많이 받아서 상품 가격처럼 그렇게 빠르게 변동하지 않는 경향이 있죠. 특히 주거비, 그러니까 임대료가 아직 높은 수준을 유지하면서 전체 서비스 물가 둔화를 좀 제약하고 있습니다. 아, 주거비랑 문제군요. 네, 다만 좀 흥미로운 점은 최근 몇 달간 항공료가 한 마이너스 2.7% 정도 내리고 또 숙박비 같은 일부 여가 관련 서비스 가격은 꽤 뚜렷하게 하락했다는 겁니다. 오, 그건 왜 그럴까요? 이건 어쩌면 서비스 부문 내에서도 수요가 좀 약화되는 영역이 나타나고 있다는 그런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런 좀 복잡한 상황 속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아주 좋은 수치다 이러면서 연준의 금리를 1%포인트나 내려야 한다고 또 압박을 했죠. 네, 그 발언이 있었죠. 정치적 발언이긴 하지만 실제 연준은 어떻게 움직일까요? 당장 금리 인하를 기대해도 되는 걸까요? 연준 입장은 아무래도 신중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물가 안정세는 분명 긍정적이긴 한데 아까 말씀드린 그 관세 미스터리가 아직 완전히 풀린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기업들이 쌓아둔 재고가 소진된 후에 정말 가격을 올리지 않을지 이걸 확인해야 하거든요. 게다가 불법 이면 단속 강화 가능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고용시장이나 임금 상승률에 미칠 영향도 아직은 변수고요. 아, 고려할 게 많네요. 네. 그래서 7월 인하보다는 아마 9월 금리 인하 가능성을 좀 더 높게 보는 시각이 현재로서는 우세합니다. 그렇군요. 9월이요. 자, 그럼 이 모든 분석이 지금 이걸 듣고 계신 여러분께는 어떤 의미일까요? 당장 큰 변화를 기대하기엔 좀 어렵겠지만 그래도 하반기 금리 인하의 불씨는 여전히 살아있다. 이렇게 봐야 할까요? 네, 그렇게 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물가 둔화 경로가 생각보다 좀 울퉁불퉁할 수 있다는 점도 염두에 두셔야 해요. 울퉁불퉁하다는 건요?
만약에 앞으로 물가가 매달 한 0.2%씩 꾸준히 오른다고 가정을 해보면요. 연말 물가 상승률은 다시 2%대 중후반으로 올라갈 수도 있거든요. 아, 그렇게 될 수도 있군요. 네, 결국 관건은 이겁니다. 기업들이 비용 압박을 얼마나 더 버텨낼 수 있는가? 이 부분이죠. 네, 오늘 이야기를 좀 정리해보면 5월 CPI는 예상 밖의 안정세를 보이긴 했지만 그 이면에는 관세 효과의 어떤 시차 문제라든지 끈적한 서비스 물가, 그리고 기업들의 눈치 보기 같은 복잡한 요인들이 얽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연준의 신중론과 또 정치적 압박 사이의 줄다리기도 계속될 것 같고요. 네. 물가 안정 자체는 물론 반가운 소식인데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질문은 아마 이것일 겁니다. 과연 기업들이 미리 쌓아둔 재고가 바닥난 후에도 정말 가격 인상 없이 계속 버틸 수 있을까? 아, 그게 핵심이군요. 네,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앞으로 몇 달간 물가의 향방을 결정지을 아주 핵심적인 열쇠가 될 겁니다. 다음 주에 나올 생산자 물가 지수, PPI나 또 수입 물가 지수에서 또 다른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지 이걸 지켜보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